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석 민심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여냐 야냐 둘 다 아니냐 이준석이냐 누구냐 모르죠. 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야는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건 명절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줬다. 아니다. 국민들은 다른 얘기를 했다. 여야가 원래 그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니 뭐 그건 그대로 두자고요.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가 62.7%, 이재명 당대표 표적 수사 아니다가 52.4%. 이게 MBC 여론조사인가요? 요 결과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쌍특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주정 교수님?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지도자들이 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추석 연휴에 어떤 민심은 여야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그리고 여야 다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62% 가까이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분명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한 거다.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거기다 이재명 그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지금 백현동 문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아무 잘못도 없다. 감사원에서 특별히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예. 흡사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도 쌍방특검 하자 이렇게 네네. 이야기했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가 좀 안정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다 같이 특검하는 겁니다. 특검 이 정권 초기에 특검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권 말이나 있는 예, 얘기잖아요. 네. 특검 해서 해소할 건 해소하고 예. 또 뭐 그 관련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처벌받고 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정되게 갈 수 네. 있다라고 저도 쌍방특검 하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쌍특검에 동의하시고요. 오현주 소장께서는? 추석 밥상에 뭐가 올렸냐면 네.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니다. 그럼 이준석이 올라갔나요? 아니요, 김건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추석 때 빅데이터 분석을 했던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의 2배 언급량, 대통령도 2배 대통령보다도 2배 야, 정도 이상의 그래요? 언급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허. 참 이게 어느 추석에서 이렇게 네. 대통령의 부인이 이 가장 핵심 밥상머리에 오르는 사태가 일어나는지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가 지금 실종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뭐 국민들의 마음은 특검이든 이재명 대표 수사이든 해라, 할 거 다 해라. 네네. 할 거 다 해라. 다만 제발 경제는 좀 살려달라.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거 네. 꼭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예. 하고 싶다고 하니 다 해라. 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장 추석 밥상에 올랐던 것에 대해서도 이 여당과 대통령실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치를 가지고 서로 아전인수하는 해석보다는 네. 국민들께서 진짜 속내를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쌍특검 하면 되는데 뭐 특검 자체가 사실 그 출범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좀 차치하더라도 어떤 그 당위성이랄까요? 좀 털고 가자 하는 그 당위성은 대부분 국민들이 좀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쪽 저쪽과 다르게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분이 계시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포항에서 수해 복구에 참여하면서 뭐 이제 이게 뭐 일부러 찍혔네 아니면 뭐 계획돼서 찍었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 내버려 두고요. 어쨌든 여의도 정치권과는 살짝 그 거리가 멀게 지금 자신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포항 수해 지역에서 저렇게 열심히 수해 복구에 참여한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안 찍혔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사진이 찍힌 게 좀 안타깝고요. 우연히 만났대요. 예, 우연히 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개인의 어떤 입장 때문에 예. 지금 국가를 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 여당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 또 언어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 수준이에요. 국가를 위한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지금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예. 당신이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뭐 어떤 사적인 감정 뭐 이런 쌍시오 소리 들어가는 뭐 대통령이 사석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네. 뭐 윤핵관들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자기를 갖다 비난했네. 네. 뭐 이런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정치가 불안정하게 되고 정치가 불안정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당이 정부와 협력해서 제대로 된 민생 행보 할 수 없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그 당대표가 내일 뭐 가처분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예. 제가 봐서는 뭐 상처뿐인 영광이고 앞으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내일 이제 가처분 신청 그 저기 신문 당일에도 출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그 안건에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 아마 빨리 나오진 않겠지만 지난번에 수요일에 해가지고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결과와 이제 비슷하게 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당은 오후에 이제 상임정국위원회라고 하죠. 상정위를 열어가지고 비대위원을 이제 물갈이를 합니다. 거의 9명인데요. 당연직이 3명 걸려 있고 나머지 6명을 싹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비대위원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명을 새로 물갈이를 하더라도 이걸 누가 하냐? 이거 누가 하겠냐? 만약에 또 가처분 신청 인용되잖아요? 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하게 될지도 관심이고 실제 외부 인사가 포함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비대위원을 누가 하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그 내심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많은 이렇게 그 윤핵관과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포함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고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안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놀랍기는 합니다.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잖아요. 이준석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든 본인은 할 일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어쨌든 당을 정상화시키려는 모습에서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다만 예. 조만 이렇게 비대위원을 빨리 인선하더라도 예.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다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안 재고 가는 것이 이것이 뭐 개인의 성정으로 이렇게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으나 네. 실제로 당에 미치는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보일 수 있다. 그리고 네네. 국회 부의장도 사퇴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경주마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이제 끊었던 담배도 다시 폈다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여당이 네. 지금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다. 정진석 부의장이 네. 부의장직을 사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유 국회 부의장 자리 그 보통 자리 아닙니다. 아이 거기 그 돈 나오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감투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운 결정인데요. 뭐 의전뿐만이 아니라 예. 또 여러 가지 뭐 판공비도 그렇고. 예. 아이 그 저 상임위원장만 돼도 한 달에 뭐 현찰로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건데 이 금액은 뭐 굉장히 큰 정치적 자금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대위원을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을 전 목요일 날쯤 했었으면 좋았겠다. 오늘 오후에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사법부 사람들이
듣게 되면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아니 네. 우리가 내일 어떤 결정할지도 모르는데 예. 이 사람들이 지들이 마음대로 막 다 비대위원 임명하고 해. 네. 저는 이것이 꼭 뭐 사법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내일 인용 결정이 나왔다. 예. 그러면 뭐 또 파탄 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네. 아수라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비대위원을 오늘 오후에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하면 정진석 비대위에서 가처분 신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재판부에. 근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밀리게 되는 것이고, 뭐 그거에 대한 아마 이제 일정 부분 근거나 명분이라는 거는 당의 좀 내부 상황을 이해해달라 이제 이런 명분이겠습니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대한 늦게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요. 사실상 그 예상해 보기에 그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가처분 신청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4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거잖아요, 심리를. 맞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에 관해서 4차 가처분까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판결문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상황에서 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냥 늦추게 되면 원내대표 선출까지 차질이 생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인선할 수밖에 없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속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목요일에 하든 화요일에 하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네. 낫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 뭐라고요? 비대위 인선 완료했어요? 나 왜 못 봤지? 그 기사 주세요. 네, 좀 전에 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비대위원을 인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야? 자, 그리고 그러면 비대위원 인선은 끝났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는 원래 19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선출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정리할 과정들이 워낙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마음대로 되겠는가? 박수로 대충 이렇게 추인해가지고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서는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이 또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저도 기사 다 봤고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네. 박영식 아나운서님께서는 박수의 힘으로 과연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에요. 정말. 아니 지금 비상 상황이 안 돼야지 되는 건데 네. 정말 비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비상 상황에 맞춰서 예전처럼 원내대표 선거하기 위해서 뭐 선거운동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통 정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는 말이죠. 가장 이게 이벤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 선출된 원내대표의 힘이 이제 막강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은 못 될 것 같고 네. 저는 내부적으로 물밑 작업해서 추대 형식으로 가서 네. 결국은 이제 박수로 끝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의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냥 큰 이변이 없는 한 주호영 의원이 19일 날 박수를 받고 원내대표가 돼서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네. 왜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예. 결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도 지금 이게 안정되게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계산된 상태에서 예. 주호영 의원으로 박수부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거 너무 돌고 도는데요. 그러니까 주호영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받진 않았지만 원내대표는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신 거고, 우리 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도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요. 원내대표로 다시 박수로 선출된다면 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사람을 쓴다라는 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지금 원내대표 더 멀리 내다보면 원내대표 선출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심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와서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가장 바라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더 예, 말씀드리면은 왜 주호영이냐. 예, 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수락산에서 안 되니까 팔공산에 지금 기웃거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준석 그 당대표가 자기 고향이 원래 이제 칠곡에서 500년 가까이 살고 대구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집안, 광주시 집안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보를 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 미래선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정풍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다가 대구를 기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구 출신의 인물로 대구에 기반을 둔 주호영으로 하여금 예. 제거하게 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대구의 싸움. 우리 소장님도 대구 사람인데 좀 같이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주호영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제 빨리 원내대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나중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나아가는 그림이라고 김준혁 교수께서 예상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1차전에서 졌는데 2차전에서는 심지어 재판부한테 읍소해서 가처분 미뤄달라고 얘기하고 원내대표 선출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이제 만약에 이 판결까지 인용되면은 우리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읍소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떨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 나쁜 놈이다. 이준석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 누가 선빵을 때렸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그분들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상황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과 주호영은 다르다. 그거는 네네.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것은 사실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권성동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퇴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크게 불호가 있지는 않은 상황. 네네. 그런 두루두루 좀 신망을 받는 분위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